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월 16일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일요일 밤입니다. 네,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서 어디 밖에 나가기 힘든 그런 날인데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이 종목, 저 종목 뭐 보고 있는데 막 이제 뭐 여러분들과 방송 시작한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UAE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서 뭐 300억 투자를 받아왔다 뭐 이런 기사가 뜨네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또 살짝 또 뒤집어지는데, 내일은 또 이 UAE 일경조 투자에 대한 수혜주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단기 테마로 확 떠오르는데, 이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 빈살만한테 소금면도 있죠. 와서 화려하게 하고 뭐 국제박람회 뺏어간 거죠. 네, 뺏어가고 양보하고 뭐 해줬는데, 그거로 MOU만 체결하고 아무것도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화려하지 외화 내빈이죠. 항상 이런 것들은 착 올라간 다음에 꺾일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안 따라가면 또 서해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한두 종목, 한 두 종목을 딱 정한 다음에 한 20에서 30% 정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단기 테마를 쫓아가지 않고는 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중동 관련된 올라가는 것들 되게 싫어하지만 일단은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테마와 개별 종목 장세가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다. 지수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봤던 AI, 로봇, 다음에 UA 일경 투자, 이 세 가지 큰 컨셉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게 중국의 이제 리오픈즈 관련주들은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기 때문에 그건 제끼더라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번 주의 큰 테마다. 또 이번 주는 설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설 시작 전 자금이 빠지죠.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어떻게 인내하고 감내하며 받아들이고 극복을 할 것인지, 이러한 면들도 바라보는 것도 즐겁고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관 이번 주는 테마와 개별 종목 장세이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꼭 새기면서 시장에 임하고, 자기가 들어간 종목을 두서너 종목정으로 확실히 정하고 목표 수익률 20에서 30% 정해서 단기 테마를 들어가더라도 목표 수익률 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항상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영원한 진리를 꼭 되새기면서 결심을 하시면서 이번 주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번 주 시장, 금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순이자이익이 증가해서 실적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금요일 시장 추이가 끝났죠. 네, 금일이 아니라 금요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실적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 하락 모멘텀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둔 1월 30일에서 2월 1일 사이 이틀간 하죠. 불확실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 없는 박스권 테마와 종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즉 박스권 안에서 테마와 개별 종목 강세가 지속되는 그런 시장. 1월 31일까지 FOMC 회의까지는 커다란 어떤 큰 시장을 좌지우지할 그러한 이벤트는 없다는 거죠. 이미 움직이고 있는 테마를 따라가기보다는 유망 테마라고 생각되는 분야의 주식을 선취 매수하고 상승 시 비중을 줄이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말처럼 요즘 황당한 말이 없죠. 네. 테마를 따라가면 새로운 테마를 대체 뭘 적어야 되는가? 계속 빙빙 도는 테마를 뭘 적어야 되는가? 고민이 정말 많죠. 일단 로봇은 좀 더 강하게 보이고 AI도 좀 더 강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UAE 일경 투자에 대한 테마가 섞이면서 이 세 개 테마 굉장히 황당하죠. 그 안에 대체 무슨 섹터가 갈까? 특히 UAE 일경 테마는 그 안에 뭐가 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한두 종목으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종목 자세히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0.33%, 나스닥은 0.71%, S&P 500은 0.4% 상승을 했죠. 근데 하락에서 시작하다가 장 막판에 오르면서 끝나는 그러한 전형적으로 끝이 강한 강세장의 모습이 나타난 그런 금요일 날 글로벌 시장이었습니다.
금주 시장의 첫 번째 주제는 과연 조정이 올까? 저는 이렇게 본 거죠. 한번 봅시다. 올 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13일까지 각국의 주요 주가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항생지수가 9.89로 가장 많이 올랐죠. 독일이 7.23, 한국이 6.69로 3등 정도, 프랑스가 6.5, 나스닥이 5.85, 영국이 5.26, 대만이 4.86, 브라질 보베스파가 4.27, S&P가 4.16, 다우가 3.49, 상해종합이 3.43, 말레이시아가 0.03, 니케이가 마이너스 0.84, 인도가 1.48, 인도네시아가 3.05. 이렇게 보니 일단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인도 이런 국가들이 하락을 하고 대신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것들이 올라. 특히 유럽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작년에 러시아만큼 빠졌던 한국 이런 국가들의 지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 단기 차익 매매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외국인의 움직임인데 이 외국인들이 이러한 차익 매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게 이번 주에 시장 방향성을 움직이는 중요한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익 매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시장이 강세작이라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것을 물량을 받아먹고 또 받치면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이러한 두 세력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닥은 견고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먹는 날과 터진 날이 반반일 확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시장의 긍정적 요인을 여러 가지가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은 외국인의 매수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 이 영원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 지금 한국 시장의 상승의 가장 1등 공신인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yes, 1월 말까지 그다음에 FOMC 회의인 1월 말하고 2월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 이유를 봅시다. 달러 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미국 5년 기대 인플레이션 BE라는 2.2까지 하락하며 연준 목표 물가 2%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달러는 약세, 나머지 통화는 강세. 이 중에서 한국 원화가 강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유럽 제조업과 서비스업 체감 경기가 반등하면서 미국보다 2,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다. 유럽이 반등을 해 올라오는 거죠. 다음 빅테크 기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반한 중국 내수 경기 개선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보다는 이머징 국가들의 수혜가 더 전망되고 중국의 수혜의 대부분이 한국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 중국은 지금 저 코로나 사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춘절 이후의 모습은 안정력을 찾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돈이 중국으로 들어갈 돈이 전부 한국과 대만으로 분산돼서 들어오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한국의 자금의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yes라고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 유럽 수입 경기가 개선되는 기대는 경기 개선 기대는 향후 국내 무역수의 적자폭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안화와 국내 원화와 연관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온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이야기하고 온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올 그 가능성, 이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한 한 분기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 올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규제 이전 2021년 상반기로 복귀한다면 위안과 달러 환율은 6.5 위안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 즉 6.5 위안까지 하락한다는 것은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는 의미죠. 두 통화 간의 회기식을 통해서 위안하고 위안 달러 관계를 6.5 위안을 가정할 경우 원달러 환율을 추정해 보면 1,150원, 현재 1,240원이니까 추가적으로 100원 정도가 더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원화 강세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2023년 1월 중국인 순매수가 2023년 1월 중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은 31.5%, 2022년 말 12월 말에는 30.8%인데 31.5% 0.7이 더 들어온 거죠. 소폭 상승했지만 이것도 낮다는 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감안시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외국인의 지분 평균율이 34.5%였다는 거죠. 네. 참고로 2010년 이후 원달러 평균 확률이 1142원, 지금 1240원이니까 지금 100원 정도가 더 빠져야 되고 외국인 지분의 평균 지분율이 34.5였다는 거죠. 지금 31.5이니까 3%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우리나라가 1000조라고 하면 3%면 얼마입니까? 30조의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가정한다면 현재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1월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또 여기에 이제 뭔 이야기냐, 우리나라가 MSCI 지수 편입을 준비하는 것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러한 것들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환율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1년에 AB 리스트에 넣어놓은 다음에 본 다음에 넣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도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 이유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들의 자금의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거죠. 외국인이 지금 4주 연속 자금의 순이익을 기록인데, 액티브형의 경우 유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지난주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기준 순유입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동안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는데 액티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액티브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는 그런 신호와 사인을 포착했다는 거죠. 우선 원달러 환율과 패시브형 자금 유입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250원에 1150원까지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순매수로 전환하는 업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즉, 이 말은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을, 큰 대형 우량들을 같이 사는 그러한 지수 플레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뭐라 합니까? 액티브 펀드가 들어왔다는 거,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 골라서 할 확률, 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는 거죠. 한편 이익과 액티브형 자금 유익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이 이익 증감은 외국인 순매수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할 거다, YY로 이미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이유이고, 향후에 올해 중국이 좋아지고 글로벌 시장의 생각만큼 완만하게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와 같은 중간재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같은 거 들 수 있는 거죠. 코스피 내에서 2023년 상반기 이익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수급과 이익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IT가 가진 화장품, 화학, 건설, 기계, 필수 소비재, 철강 등인데, 이 중에서 IT가 화장품, 건설, 이런 것들은 좀 아니다. 화학과 철강, 이런 것도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세모죠. 네, 자동차의 세모. IT가 저는 좋아 보이고, 네, 기계,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는 또 주가가 많이 가지 않으니까 세모. 이렇게 딱 추려본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된 2차전지,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류의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코스피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비중 추이인데 31% 이하까지 하락을 했죠. 그러다 서서히 올라오는데 목표 중간값은 33.5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더 추가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수록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을 기반으로 원화 강세를 기반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기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베이스가 나타난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금 31.5%밖에 안 되는데 34.5%까지가 평균이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너무 쫄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 돼. 지금 과감하게 치고 먹어야 되지. 1차 상승이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건 늦은 거죠. 지금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될 영역인데 아직까지도 먹을 것이 살짝은 있어 보인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시장을 떠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의 자금의 질이 패시브, 즉 인덱스 형태에서 액티브 형태의 돈이 들어오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액티브야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쪽쪽 집어서 산다는 것은 개별 종목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뭐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반도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그렇게 시원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의 저점이 가까워질수록 선침해서 선반영돼서 미리 사서 가지고 가는 외국인들의 모습. 그래서 반도체 회사인 두 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 소재, 후공정인데 전공정도 같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소재, 그 다음 후공정 이렇게 이런 지금은 좀 섞여서 막 나오는데 잘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 요인 한번 봅시다. 여러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가짜 새벽을 조심하라. 가짜 새벽. 금요일 시장을 종합해보면, 미국 시장을 종합해보면, 은행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대규모 충당금과 침체 경고에 시장이 반응했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완만한 침체 언급은 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재반응하면서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떨어지고 소비자 심리는 좋아지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국 경기 침체는 문제, 연착륙 가능 여부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론자 중에 하나인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상품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공급망 문제도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실업률을 크게 높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2% 타겟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골디락스를 이야기한 거죠. 그녀의 말은 연착륙이 가능하다. 즉 골디락스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내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12월 고용보고서 이후 침체 확률은 줄었다. 일단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레리 서머스 장관은 블룸버그 TV에서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더 낙관적인 가능성이 몇 달 전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새벽이다. 가짜 새벽.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혹시 페이크 돈이지 않을까. 가짜 새벽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을 빗대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새벽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서머스 장관은 금리 인상 중단을 생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조금 이르지만 그날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6%가 넘는 CPI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아직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좀 주의해야 된다. 너무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마라. 가짜 새벽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형은행과 서머스는 침체 쪽에 더 서 있지 않나. 어제 대형은행의 JP모간이라든지 이런 골만삭스 리더들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시티은행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서머스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넷 옐런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앞부분에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 한번 봅시다. 연적 급하게 달려온 주식시장은 이번 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 새로운 도전은 이익 실현 매물과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매수 사이의 전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기준 연초에 약 7%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세를 시연 중에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원화 강세 기조와 CPI 하락, 그리고 연준 긴축이 거의 다 와간다는
연준 피복 기대감 등이 혼재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연준이죠. 여기에 중국발 리오픈주가 단기 갈등 속에는 있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회복 전망과 그 최대 수혜 국가 한국이 떠오르며 한국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인들을 짓누르며 반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이 나타날 것이며 그 첫 시험 무대가 이번 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는 주가의 지수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종목과 개별 종목 장세, 박스권 내에서 차별화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테마의 순환매, 계속 이야기죠. 빠른 순환매가 뭔가 어떤 선순환을 타지 못한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비교하면 남들이 많이 먹을 때 못 먹을 때가 제일 배 아프죠. 남 터질 때 같이 터지면 절대 배가 안 아픕니다. 설 연휴로 인한 단기 자금 유출 가능성, 단기 상승으로 인한 이익 실현 물량 출해, 중국의 춘절이 불확실 등이 섞이며 소폭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보수적 스탠스를 일단 고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금주 섹터별 시장 전망을 한번 봅시다. 로봇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강한 상승을 좀 당황스러운 한 주였다. 지난주 그랬다는 거죠. 레인보우 노보티스 기준 1조가 1차 반등 구간의 천정으로 평가된다. 거의 이제 구체하게 했으니까 여기서 6만원 되면 팔아야 되죠. 도달시 이익 실현을 강력히 추천한다. 나머지 종목 중에 관심이 가는 종목은 SBB테크이다. SBB테크 동 종목의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은 현재 1340억으로 3000억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노보틱스를 사지 못해서 쩌는 사람들은 SBB텍을 사야 되죠. SPG는 생각보다 물량 출회가 많은 상황이다. 박스권에 갈쳤죠. 17,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동사의 문제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족한 무엇이 존재는 한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 2만원을 뚫고 나간다면 SPG도 새로운 리더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노봇 관련 기업은 각자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SBB테크와 SPG,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가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만원, 그렇죠. SBB테크는 시총 지금 1,400원이니까 3,000원, SPG는 2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AI 한번 봅시다. AI. 네. 챗 GPT가 미래 먹거리로 등장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미 이제 한 1차 상승 100%씩은 다 났는데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적용성이 높은 분야로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종목은 우리가 솔트룩스인데 이제 겨우 시총이 2천억 수준으로 향후 3천억 수준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솔트룩스는 지금 내리면 안 되지. 2만 5천원까지 가지고 가봐야 돼. 2만원에 팔았던 친구들은 다시 2만원 까지고 18,000원 정도 오면 다시 사야 되죠. 2만원 이하에서는 재매수 영역으로 보인다. 보유자들은 2만 5천원까지 존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을 찾기 좀 사기가 무서운 사람은 마인드랩을 추천합니다. 마인드랩도 시총 결국 1200 수준으로 솔트룩스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마인드랩을 추천한다. 목표 시가총액은 2천억 수준으로 현재 1192억이니까 나머지 한 4, 5, 80%? 네. 8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AI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점, 수익성이 전부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아직도 적자란 사실. 이 적자란 사실을 시장이 지금 취해에 있어서, 마취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아, 얘들도 우리 옛날에 메타 좋아했다가 모든 메타 늪속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늪속에 빠진 케이스와 비슷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늪속에 빠지지 말고 자르고 나오자는 게 제 지론이죠.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메타의 그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르고 거기다가 전우들을 남겨놓으면 안 된 거죠. 따라서 꿈으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해서 나름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 1차 상승이 마친 상태이고 소폭 조정을 받으니 한 번 더 상승 후에 꺾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 솔트룩스 25,000원, 마인즈랩 25,000원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늪속에서 헤매고 있는 2차전지 한번 봅시다. 다만 테슬라의 수요 회복은 전기차, 2차전지 주가 반등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테슬라가 수요 회복 하나만으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다시 우뚝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격 하락을 통한 수요 확보는 밸류 체인의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우려가 되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완성차 OEM의 할인 정책은 부품 소재의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차, 기차나 뭐 이런 완성차들이 할인해서 팔면 다음에 단가 인하를 반드시 부품 업체들에게 전가를 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2020년 4분기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은 재고 조정 이슈와 인건비 이슈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은 그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매력을 가진 종목에 대한 선별적 투자는 가능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에서 묶여 있을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애들은 한번 투자를 해보다. 첫째는 수요 또는 단가 하락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해 올해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거로 보이는 종목. 이미 선제적인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경우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실적주로는 삼성 SDI 이 하나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적이 양호하다. 단가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확보되어 있는 게 실적을 중시하는 삼성 SDI죠. 얘들은 Q를 누르지 않고 P를 누르면서 실적을 방어해 왔다는 거죠. 테슬라 관련주는 향후 테슬라의 수요 개선 이후에도 이어지고 수요 개선이 이후에도 이어지고 미국 IRA 세부 시행령에서 한국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죠. 테슬라의 수요 개선이 이루어지고 IRA법이 한국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LNF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저는 이번 주에 2차전지에 대한 제 생각이면 따라서 지금 음극적인 대주전자재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오히려 대주전자재를 사는 것이 나아 보인다. 이게 제 생각이죠. 반도체주 한번 봅시다. D램과 낸드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공급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요하다. 공급 감소가 확실하게 눈에 나와서 이것들이 P를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23년 하반기 및 2023년 업황이 현재 추정치 대비 양호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업황 및 실적을 2, 3개 분기에 앞서가는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이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기존 예상보다도 안 좋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공급업체들의 추가적인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감사 및 카펙스 컷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PBR 기준으로 0.85배에서 1.0배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주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펙스 추가 축소 가능성이 시장에 조금씩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전부 다 P가 안 좋은 거, 수익이 안 좋을 거라 예상했는데 이걸 생각보다 잘 방어한다면 1분기를 기반으로 해서 2분기, 3분기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반도체가 가장 나름대로 안정적인 2분기까지 올 상반기까지 투자해서 가장 브라이트한 섹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리오픈주인데 새로운 업종 내 변화가 전망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 효성 TNC 같은 종목은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스판덱스 수요가 중국 리오프닝에 힘입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하는 등 기존의 한국 여행 화장품 전통적인 리오픈 수혜주에서 벗어나 새롭게 확장된 리오픈들이 시장에 떠오른다는 거죠. 네. 소비보다는 산업재 분야에서 수혜주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날 첫 번째 시장에는 UAE 일경에 대한 투자 3D 업종 수혜주들이 시장에 가장 핫하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OE만 잔뜩 받아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우린 빈살만에게 이미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히림이나 같은 그런 한 종목만 투자해도 충분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죠. 해외 건설 원조주는 단타만 가능할 것 같다. 원전은 우리만 연례서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유럽은 이미 원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역설성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죠.
전쟁이 곧 끝나면 그걸로 온전히 끝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건설, 스마트 시티 등도 오히려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림, 한미글로벌, 금호건설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해보죠. 마지막으로 방산입니다.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유럽 순방은 대표적인 G2G, 가버먼트 비즈니스인 방위산업 기대감이 고조 중에 있다. 그러나 유엔은 이미 온전을 건설 중에서 추가로 건설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순방의 초점은 방산일 가능성과 그리고 일경조에 대한 일경조라고 해야 일경이라고 해야 일경에 대한 3TD 비즈니스 투자가 가장 큰 사업 포인트이고 테마이다. 여기에 다음 달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 회장이 방한 예정으로 국내 방산 물자 추가 도입 계획과 현지 생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하나 관련 주들이 LIG 넥스원, LIG 그룹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꾸준히 치고 쉬고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방산 종목에 대해서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만 도전을 해라.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돈이 방산 같은 데 묶여 있으면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는 주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래서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 이젠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다. 이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SBB테크 시총 1340억에서 3000억에 도전할 것이다.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SPG도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묶여 있는데 이 박스권을 어느 순간 뚫고 나가면 25,000원까지 갈 확률을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인드랩터 시총 지금 1192억, 10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2000억까지면은 여기서 한 번 더 100% 가까이 올라가야 되니까 3만원, 35,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25,000원 정도 보자. 이게 제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금주 추천 종목 5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정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머리를 감싸는데 핀텔이라는 종목. 핀텔은 기존 영상 분석 기술과 달리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영상 그대로 분석할 수 있는 고해상도 AI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AVAX와 PREVAX 등의 솔루션 개발에 성공을 했다. 핀텔. 시총이 800억, 900억밖에 안 되더라고. 만원까지 한번 보자. 마인지랩은 이미 이야기를 했죠. 금호건설을 추천하는데 금호건설은 공항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재료도 사우디 재료와 함께 공항 건설, 금호건설, 건설 중에서는 금호건설 만원 정도 없으면 7,000원대 후반인 것 같은데 보면 괜찮게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발전설비와 담수설비, 원전설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좀 무겁긴 하지만 한번 볼만하다. 그 다음에 히림, UAE 일경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다. 15,000원. 이렇게 해서 살짝 오늘은 UAE 쪽으로 많이 몰아가보는. 월요일 날 아침부터 푹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럴 때는 종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영업이익 자기가 뭐 하는 목표 수익률을 30 정도 잡았다면 이제 15%로 줄여야죠. 아침 시작하자마자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이라는 큰 명절이 끼었기 때문에 자금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외국인들이 얼마나 잘 받아줄지 또 외국인들의 물량을 국내 기관들은 못 받고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잘 받아줄지 그 다음에 테마 자체가 어떻게 순환할지 기존 테마가 그대로 가가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UAE가 실질적으로 지난주 한번 얼굴을 비쳤는데 이번 주에 확실히 얼굴을 더 비쳐 눈도장을 찍을지 이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실적이 좋아서 우리 카페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는데 이번 주에도 작두를 잘 타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얼굴을 내미는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